네,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 1차 시에서 문제점을 알아봤다면 두 번째 차시에서는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알아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보여줬더라, 아이를? 우리 애가 1시간씩 보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건가? 막 궁금증이 많이들 생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면 좋은지, 그리고 몇 살부터 보여주는 게 좋은지, 왜 24개월을 집중해서 기준치를 내렸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오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영유아 아이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일상생활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는 팁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같이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활용법 하면은 여러 가지 기준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4가지 요소로 좀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인식과 컨텐츠 선별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많이 보면 안 된다라는 문제인식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요, 엄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엄마가 보면 안 된다고, 보지 마, 안 돼, 그만 봐 한다고 아이가 왜? 싫어, 더 볼 거야, 이렇게만 되니까 아이에게도 문제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선별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잖아요. 진짜 저희 아이들은요, 이유식 먹일 때는 요만큼, 소고기 요만큼 들어가는데도 한우 사서 이렇게 해주고 비싼 거 사서 하고 이랬던 경험이 좀 기억이 나요. 아이들은요, 유기농 먹이고 싶고 한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이런 게 다 부모 마음이죠. 그리고 초콜릿, 솜사탕 이런 것들은 안 돼, 좋은 거 먹어, 불량식품, 라면, 인스턴트 먹지 마,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걸 보는지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좀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이건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컨텐츠야,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부모님들이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두엽 저하, 운해 기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상호작용이나 언어 발달에 좋은 아이들의 놀이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놀이와 책의 활용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적용까지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인식입니다. 우리는 아까 문제점을 막 파악했어요. 저런 것도 문제구나. 우리 애가 그래서 막 그런 걸 던지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렇네, 휴대폰 보면서부터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도 알아야 맞다, 많이 보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위험한 거지,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 그랬지처럼 아이도 문제인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과일존 예방 교육을 경험했다거나 문제가 있어 라고 정확한 문제점을 들은 아이들은 13.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지 마! 이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눈 나빠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아이들에게 정확한 문제점을 인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텐츠도 이제 선별을 해줘야 되죠. 우리 집 애는요, 맨날 뽀로로를 봐요. 하루 왼종일 뽀로로만 보고요, 아기상어만 보고요. 다른 건 또 안 봐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공룡만 봐요, 자동차 나오는 타요만 봐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만 보는데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뽀로로는 봐도 되나요? 아기상어는 괜찮나요? 타요는 괜찮나요? 등등. 그리고 또 신비아파트도 많은 이슈가 됐었어요. 신비아파트라는 프로그램도 7세 이상, 어떨 때는 12세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6세, 7세 아이들도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포켓몬스터나 요즘 많이 이슈가 된 포켓몬스터, 그리고 브레드 이발소, 이런 컨텐츠들도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7세 이상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건데 괜찮겠지 했는데 7세 이상인 거는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도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준점을 해주면 좋을까요? 뭘 보여주면 좋을까요?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무의미한 반복만 나오는 음악이나 율동, 동요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지나가는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나 아니면 뽀로로도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뽀로로도 이야기로 전개되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 안에는 옛날에 우리가 동화책에서 들었던 것처럼 교훈도 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손 씻어야 되지 이런 배움도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들려주면 아까 그냥 멍하게 무한 반복되는 요거 볼 때보다 훨씬 뇌가 그래도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전개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 천천히 지나가는 걸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자극적인 걸 원해요. 매운 것도요. 조금 요거 먹었는데 맛있다. 더 매운 거 찾고 싶고요. 오늘은 막 열받는 일이 있었어 이러면 진짜 매운 게 먹고 싶고 점점 자극적인 거를 원하듯이 아이들도요. 천천히 지나가는 걸 보다가 점점 빨라지는 걸 보면은 재밌어 하는데 먼저 빠른 걸 본 아이들은 느린 걸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기상어 노래만 나오는 걸 미리 접했다. 그러면 동화 나오는 거, 책 나오는 거, 이야기 나오는 거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미디어 노출 시에는 천천히 나오는 이야기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 예방 콘텐츠들도 있어요. 이거 보면 안 돼. 오래 보면 안 돼. 자꾸 보면은 눈 나빠져. 이런 걸 엄마가 얘기할 때랑 선생님이 얘기할 때랑 그리고 누군가가 친구가 얘기할 때랑 아이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르죠. 와닿는 게 예방 콘텐츠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스마트 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미디어 과의존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많은 검사 도구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 쉼센터에 가면요. 아이들이 보면서 익힐 수 있는 눈 막 너무 많이 봤더니 눈이 까매졌어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요. 이러면 옛날에는 사과를 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준다던가 계속 보더니 눈이 까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보면 안 되는구나를 아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예방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 콘텐츠를 우리가 좀 선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스마트폰은 보면 안 돼. TV 보면 안 돼. 태블릿 PC 보면 안 돼. 라고 차단만 하기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시대가 변했잖아요. 학교에서도 패드를 보면서 뭔가 토론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도 요즘은 컴퓨터로 보죠. 그래서 미디어 기기를 아예 차단하는 건 사실 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놀이도 우리가 예전에 했던 테트리스 게임 이런 것들도 이제 미디어 기기로 가지고 와서 놀이를 하는 거고 예전에 했던 학습도 옛날엔 PBT 방식이었어요. Paper Based 테스트, PBT라고 해서 페이퍼로 시험을 봤다면 언제부턴가는 이제 IBT로 바뀌었어요.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 그래서 시험도 인터넷으로 보고 다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도 이제는 종이로 안 하고 다 패드나 어디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를 아이가 꼭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아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마냥 보는 게 아니라 이왕 볼 거라면 괜찮은 콘텐츠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엄마가 좀 적절하게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가장 좋은 교육 콘텐츠는요. 책이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요즘은 엄마들도 읽어주기가 좀 시간이 부족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또한 워킹맘이다 보니까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읽어주는 게 기껏해야 한두 권 정도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도 같이 읽어주겠지만요. 책은 언제까지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저희 애기는 이제 학교 가서요. 한글 알아요. 책은요. 정서 발달로 보면 중1까지 읽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중학생은 지가 읽을 수 있잖아요.
책을 보면서요, 아이들은요,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스킨십, 애착 형성, 신뢰감 형성, 그리고 또 뭘 늘 수 있어요? 듣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큰아이들도 한글을 알든 모르든 누군가가 읽어주면 뭐가 뚫려요? 귀가 뚫려요. 그래서 듣기 능력이 향상되는 건 듣기를 할 때 사람들의 뇌가 엄청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듣기 능력은 어느 순간 점점 하락하게 돼요. 듣기는 귀만 있으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시력은 나빠지는 걸 우리가 느끼죠. 노화가 되잖아요. 능력도,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노화라기보다는 능력이 점점 요즘 없어져요. 자, 문제를 내보면 모두가 다 틀리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래 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해서 문제를 그냥 들려줬을 때와 문제 보실게요 하고 보여줬을 때와 훨씬 두 번째를 더 많이 맞춘다는 거죠. 그만큼 보지 않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즘 현대사회인들은. 근데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게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라고도 하죠. MZ세대들은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거나 이런 거를 왜 물어봐? 야, 저 사람 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호 관계를 많이 안 맺어봐서 그래요. 근데 모든 상호 관계를 맺든 뭘 하든 듣기 능력에도 도움을 주는 책을 읽어주는 것, 내가 못 읽어주면 책 읽어주는 컨텐츠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리과정은요, 아이들의 초등학교 과정, 교과 과정 이런 게 있듯이 누리과정은 영아부터 유아까지의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나라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주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든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든 제주도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든 3월에 4월에 5월에 배우는 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게끔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집에서도 같이 해주면 너무 좋겠죠. 이번에 5월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5월에는 가족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집에서 그런 거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 다음 무분별한 컨텐츠는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 키즈로 바꿨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튜브와 유튜브 키즈 관계자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네. 유튜브 키즈와 유튜브 모두 다 교육 컨텐츠로 만들어진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키즈여도 우리 아이 연령의 발달에 맞는 컨텐츠만 쭉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엄마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 말고도요, 여러 가지 기사가 많았어요. 유튜브 키즈 애기들이 보는데요, 초등학교 형아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알고리즘으로 해서 뒤바뀌어서 나와요. 제가 예전에 웃겼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요, 초등도 마찬가지고요, 영유아기도 마찬가지고요, 고래를 배워요. 예를 들면요, 고래를 아이들이 생각했어요. 바닷속에 상어, 고래 이런 거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볼 수 없어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고래, 상어 좋아하다가 고래는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이때는 뭘 알려줘야 돼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물에 사는, 바다에 사는 유일한 포유류야. 얘만 새끼를 낳아. 얘만 젖을 먹이는 동물이야. 그래서 고래만 신기하게요, 꼬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은 꼬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고래는 이렇게 움직여요. 첨벙첨벙 이렇게 달라요. 물고기가 아니야. 얜 포유류야.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시기예요. 고래 하면은 이렇게 파생돼서 확장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저 유튜브에서 아이들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아이가 그렇게 고래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해서 고래 바닷속, 고래 잡는 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고래 낚시하는 거, 뭐 포획 장면들 이런 게 또 나오고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갑자기 포경수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가 뭘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 발달에 맞춰서 연상해줘야 되는지 확장시켜줘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선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처음, 보기 전에는 보는 때를 알려줘야 되는데 시간 아니에요. 30분만 봐, 15분만 봐. 저희 애는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시간 알아요. 그래도 수에 대한 개념이 좀 덜해요. 덜 와닿아요. 그래서 시계를 볼 줄 알아도 30분만 봐, 15분만 봐가 잘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가 밥 다 차려놓을 때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말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변화. 엄마가 설거지 다 하고 네 옆에 오면 끄는 거야. 그때까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게끔 때를 말해주시는 게 좋고요. 장소는 분명히 정해주셔야 돼요. 여기 의자에서 봐. 앉아서 보는 거야. 이렇게. 그게 되지 않으면 아까 그 영상에서처럼 아무데나 이제 바닥에 앉기도 하고 바닥에 앉으면 휴대폰이 밑으로 내려가서 자세도 안 좋고 눈에도 좋지 않죠. 시력에도. 그리고 그렇게 많이 봤다. 누워서 보고요. 소파에서 누워서 보고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장소, 바른 자세, 봐라고 보기 전에 이야기해주기. 두 번째는 볼 때는 부정적인 언어 금지, 컨텐츠 정해주기, 끄기 전 설명하기. 얘가 보고 있어요. 그럼 보는 동안에는 하지마, 야 1분만 봐, 하나만 봐, 그만인데,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않고 이따가 엄마 거기 가면 끄기로 약속했지? 기억하지? 엄마가 밥 차리면 끄기로 한 거지? 기억하지? 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블럭놀이 할 때는 엄마들이 하나만 더 해, 너 5분만 더 해,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거는 더 하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생겨요. 하지마라는 부정적 언어를 들으면. 컨텐츠는 정해주시는 게 좋죠. 오늘은 이거 중에서만 볼 수 있대. 어떤 거 볼래? 라고 좀 정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끄기 전에 아까처럼 설명해 주시면 좋고 다 봤어요. 그리고 잘 껐어요? 그러면 칭찬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끄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보는 동안 내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도 안 들리잖아요. 엄마가 부르잖아! 이러기도 그때 쳐다본단 말이에요. 안 들려요. 이게 멈춰 있어서 그냥 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끄는 시간에 맞춰서 끄는 거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어하는 게. 근데 만약에 껐다. 엄마 왔으니까 이제 꺼. 약속했잖아. 얼른 밥 다 됐어. 끄는 거야? 엄마 잠깐만 기다릴게. 조금 남았어? 그럼 요거 끝나면 끄자. 라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해주시고 끄면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칭찬의 경험이 있으면 아이가 그 다음에도 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눈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아요. 안 좋은 거라는 걸 오래 보면.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뭘 보잖아요. 그러면 끄고 아이고 이렇게 잘 꺼. 끄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잘 끄는구나 하고 아이고 곳에 조금 봤다고 눈이 빨개졌어. 어휴 뜨거워. 어휴 머리도 엄마 이렇게 좀 해줄게. 이러면 이거 오래 보면 눈이 아프구나, 빨개지는구나를 그렇게 아이들은 좀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밥 먹을 때 보지마, 소파에서 누워서 보지마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전에 핸드폰 내놔 이랬는데 엄마는 계속 핸드폰 보면서 잠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같이 지켜주시면 좋아요. 자, 일상생활에 적용 팁으로 2개만 딱 가지고 왔어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차 안에서 많이 보여주고요. 식당에서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이때는 필수로 이제 막 됐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는 안 보여주고 가는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집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데 시댁은 해남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8시간, 막 이렇게 명절엔 12시간도 걸리고요. 근데 새벽에 가면은 6시간 정도?
빠르면 진짜 새벽에 막 슝 간다 그러면은 뭐 5시간 정도 이제 걸립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6시간, 10시간 내내 한 번도 뭐 보고 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첫째, 둘째 다요. 차에서 그냥 졸릴 때 가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카시트 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아기 때부터. 왜? 카시트 타면 간식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카시트 탈 때는 간식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부스러기 떨어지는 게 너무 싫다 이러면은 안 떨어지는 뭐 고구마 말랭이, 건망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계속 씹을 수 있는 거, 오징어, 진미채처럼 오징어 같은 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보여주지 말고 들려만 주세요. 되게 좋아해요. 마치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막 신나는 거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요? 그 삶은 달걀에 사이다 이러면 너무 옛날 사람 같죠? 그치만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간다. 그거만큼 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좋아하는 음악 틀어주고 간식 주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에 뭐가 있는지 막 보면서 하는 거 그런 놀이들 해주시면 좋고요. 식당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아이를 앉히지 않는다. 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제 밥 먹을 거니까 나가서 손 씻고 오자, 쉬하고 오자. 화장실 데리고 가서 손 씻고 쉬하고 밖에 좀 놀다가 누가 야 음식 나왔어 이러면 그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때 앉히셔야 돼요. 왜냐면 음식 나오기 전에 이미 얘는 다 진이 다 빠지거든요.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나오면 앉힌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꼭 가지고 간다. 어떤 거요? 음식. 왜냐면 만두 전골, 곱창 전골, 쭈꾸미 전골 막 이런 거 먹으러 가는데 애들 데리고 가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예의가 아니죠. 얘네 먹을 게 없잖아요. 엄마들이 맨날 김에 막 이렇게 해주고 된장국에 그냥 비벼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얘네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이가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늘어납니다. 요렇게까지 여기서도 식탁에서도 사탕 먹고요. 차에서도 뭔가 간식거리를 먹고 그래서 아이가 좀 즐거워하는 경험을 주면은 그래도 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는 팁까지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아이들의 스마트폰은 차단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현 시대에 맞는 육아법으로 요즘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2차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